소희님이 일어나자마자 혈당 체크부터 합니다. 가끔씩 혈당 체크를 그냥 한번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공복 혈당 수치는 100 미만이 정상이고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하는데요. 공복 혈당 127. 높게 나왔네요. 아니 어제 우동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포장마차? 길거리 거기 가가지고 순대랑 튀김이랑 우동이랑 먹었어요. 확실히 어제 밤에 먹고 자면 조금 잘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전 7시 50분. 남자친구와 함께 사는 소희님은 꼭 아침 식사를 챙겨 먹습니다. 맛있어. 소희님은 국물을 좋아합니다. 그럼 먹으면 안 돼, 국물. 뱃살 많이 나왔지 나.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나왔지. 아니, 근데 왜 똑같이 먹는데 넌 안 찌고 나만 찌냐고. 국물을 많이 먹어서 그래. 국물이 있어야 밥이 들어가지. 식습관이 문제야. 한국인의 밥상엔 뜨끈한 국물이 답이죠. 국물 한 방울 안 남긴 소희님. 비교되긴 하네요. 그런데 아침밥을 먹자마자 소희님이 거실로 이동합니다. TV 켜도 되나?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관찰할 게 너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없어가지고. 일어나서 밥 먹고 집에서 TV 보고 그게 끝이에요. 아, 진짜 할 게 없어요. 또 밥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종일 소파를 떠나지 않는다는 소희님. 소희님도 누구보다 자신 있게 몸매를 뽐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0즈음부터 서서히 복부 비만이 시작돼 몸무게가 30kg가량 늘었습니다. 지금 한 78 될걸요? 많이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없을걸요? 덴마크 다이어트라고 자몽이랑 계란이랑 커피만 먹는 거? 그런 것도 좀 해봤고, 옛날에 뭐 병원도 다녀보고 주사 같은 것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한약 다 해봤어요. 우리가 시도한 수많은 다이어트법은 왜 매번 실패하는 걸까요?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든지 평소에 하던 걸 좀 바꾸면은 웬만큼 효과가 있어요. 대신에 어느 정도 빠지다가 그 다음에 효과가 멈춰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 요요 현상으로 더 찌죠. 저는 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왔는데 30년 가까이 돼가죠. 그 많았던 환자 중에 그런 다이어트에서 성공하는 사람 별로 못 봤고, 그런 다이어트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오신 분들만 보고 있어요. 혹시 살이 잘 빠지는 체질과 잘 안 빠지는 체질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닐까요? 있죠. 이상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한 달에 10kg 빼줍니다. 그럼 근육 빼는 거죠? 물 빼고. 그럼 근육이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먹기 시작하면 근육이 보충되는 게 아니라 지방이 더 늘어나겠죠? 그런 사람들은 점점 우리 몸이 굉장히 긴장을 해요. 스트레스 호르몬 팍팍 나고. 자, 그런 사람들이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면 똑같은 효과를 볼까요? 당연히 못 보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나는 정말 이거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안 돼 하는 몸이 돼요. 쉬는 날 가끔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죠? 오전 11시 드디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시나 했는데요. 심심할 때 먹기 딱. 배고픈 건 아니죠? 배고픈 건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우리는 배고프지 않아도 음식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심심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새로 군것질을 하곤 하죠. 제가 좋아하는 네, 아이스크림을 좀 좋아해요. 달콤한 아이스크림은 지나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헉, 곱돌이탕 나온다. 맛있겠다. TV에선 항상 온갖 먹는 방송이 나오죠. 그런데 이상하죠? 대학생 소희님은 왜 학교도 안 가고 종일 집에만 있는 걸까요? 여기엔 좀 사정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일하던 소희님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간호일이 보람 있었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 34살에 늦가기 간호대생이 됐는데요. 아쉽게도 올해는 휴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정출혈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근데 제가 좀 병원을 늦게 갔어요. 그때 시험 기간이고 이래서 좀만 이따 가자 했던 게 한두 달 정도 더 이렇게 미루다 갔는데 암인 것 같다. 1기. 다른데 다행히 전이는 없고 그래서 지금은 난소만 빼고 다 적출을 한 상태예요. 다행히 항암 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휴식이 필요한 상태. 영어 학원과 아르바이트 갈 때 말곤 혼자 집에 있습니다. 저녁 7시 어둠이 깔리자 소희님이 갑자기 외출을 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고기랑 야채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는 곳에 가려고요. 혼자만의 외식. 무한 리필이지만 고기뿐 아니라 좋아하는 국물과 채소도 많이 먹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 맛있어. 휴학하며 일상의 소소한 재미들이 사라진 요즘, 소희님은 이렇게 먹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곤 합니다. 벚꽃이 질 무렵, 소희님은 다시 한번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이게 배에 있는 내장 지방량이에요. 네. 요 안에 요 아, 배 네네. 속에 네. 이 장을 싸고 있는 지방량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100이 넘으면 안 좋은데 150 정도 좀 많은 편이에요. 소희님의 내장 지방 면적은 150제곱센티. 내장 지방 면적이 100제곱센티가 넘으면 질병 위험이 높습니다. 소희님은 피하 지방도 많지만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비해 내장 지방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배가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이 나온 배의 상당수가 피하 지방이 많아서 내장 지방도 많긴 하지만 그게 문제기도 하고요. 이 먹는 식습관이요.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 이 국물이 있어야 꼭 밥을 먹는 성격이잖아요. 근데 나트륨이 많으면은 짠 음식일수록 살 빼는 게 어려워요. 짠 음식을 조절하지 않으면은 살이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보면은 반찬이 전부 짠 거예요. 우리가 연구를 한 10년 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짠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복부 지방이 많아요. 이상합니다.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엔 열량이 없는데 왜 짜게 먹으면 살이 찔까요? 우리 한국인은 오랜 기간 김치라든지 여러 가지 젓갈이라든지 국물을 먹어왔던 분들이라서 비만과 이 나트륨과의 관련이 있을까 좀 걱정이 돼서 저희들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국물 위주로 먹을 경우는 이 내장 지방, 비만의 위험이 확실히 우리 한국인도 높다는 것을 우리 연구 결과로 입증을 한 거죠.
자세한 메커니즘은 아직 확립된 건 없고, 나트륨을 짜게 먹는 사람은 살이 찌더라, 지방 축적이 많이 되더라, 내장 지방이 많더라. 요거는 이제 여러 임상 연구 결과들로 입증이 된 거죠. 현재 소희님의 건강 상태는 적신호. 34세잖아요. 34세인데 벌써 혈당이 좀 높아지고 요산이 좀 높아졌어요. 자, 이게 계속 가면은 당뇨 오겠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오겠죠.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은 게 김소희 씨께서 암 수술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살이 찐 사람한테는 암 발생의 위험이 되게 높아요. 본인이 이미 암을 한 번 겪었기 때문에. 근데 암에 한 번 걸리셨고, 이게 사실은 이거 몸무게를 안 빼면 그게 더 그런 거에 위험이 또 높아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 내장 지방은 만성 염증 물질과 비만 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인 아디포카인을 분비해 암 발생률을 높입니다. 따라서 간암, 신장암, 대장암과 췌장암을 비롯해 유방암, 자궁 내막암, 난소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래 암을 예방하려고 그러면은 비만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체지방을 좀 조절해 가는 것도 암의 재발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